어깨 아프신 분들 지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픈 쪽 팔을 쭉 편 상태로 귀 옆까지 올려봅니다. 고개를 숙여서 닫는 게 아니고 고개를 똑바로 한 상태에서 팔만 쭉 올려보세요. 어떠세요? 올라가긴 하는데 중간에 아프신가요? 아니면 아예 올라가지가 않으시나요?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이 통증이 확 줄어드실 겁니다. 특히 영상 뒤쪽에서 알려드리는 Y-레이즈라는 운동이 있는데요. 이거 하나만 꾸준히 해주셔도 어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재 근막건강입니다. 어깨가 아프면 보통 두 가지를 걱정하시죠. 혹시나 오십견인가? 아니면 회전근개가 찢어진 건가?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까 팔을 올려보셨잖아요. 스스로 올려도 누가 잡고 도와줘도 팔이 귀 옆까지 안 올라가는 분, 이런 분은 오십견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관절 자체가 굳어서 물리적으로 안 올라가는 거거든요. 반대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올리거나 내릴 때 아프다, 이런 분들은 회전근개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팔을 들다가 중간쯤에서 확 아프고 끝까지 올리면 오히려 괜찮아지는 분들은 전형적인 회전근개 증상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좀 다릅니다. 혹시 병원에서 MRI를 찍었는데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여전히 어깨가 아프셨던 적 있으세요? 아니면 반대로 MRI에서 힘줄이 찢어져 있다는데 본인은 하나도 안 아픈 분도 계십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은 이 비밀을 전부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에서 근막 마사지 7가지, 스트레칭 3가지, 그리고 어깨를 바꿔줄 핵심 운동까지 전부 공개합니다. 내용이 좀 많으니까 영상을 저장해 두시고 나중에 따라하면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깨 통증의 원인을 이해하려면 먼저 어깨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 게스트 근막이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어깨는 우리 몸에서 가장 가동 범위가 넓은 관절이에요. 어깨 복합체는 견갑 상완관절, 견갑 흉곽관절, 견봉과 쇄골관절, 흉쇄관절, 이렇게 여러 관절이 모여있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많이 움직이는 만큼 문제도 생기기 쉬운 구조라는 거예요. 어깨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회전근개 관련 질환입니다. 어깨 통증의 약 85%를 차지해요. 회전근개 관련 질환에는 회전근개 손상, 점액낭염, 충돌증후군 등이 있는데, 회전근개가 뭐냐면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 이렇게 4개의 근육을 합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깨를 돌리고 들어 올리고 안정시키는 근육 내형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50세가 넘으면 이 힘줄의 퇴행성 변화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60대에서는 유병률이 아주 높아요.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면 조직의 재생 능력이 떨어져서 힘줄의 미세한 손상을 젊을 때처럼 잘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옷감을 계속 비비면 해지잖아요. 수십 년간 어깨를 쓰다 보면 힘줄이 그렇게 조금씩 닳는 겁니다. 어깨 통증은 전체 근골격계 질환 중 요통, 무릎 통증 다음으로 3번째로 흔한 질환이에요. 일반 인구의 약 16%가 어깨 통증을 경험하고 특히 여성에서 더 높은 유병률을 보입니다. 그만큼 흔하고 그만큼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계시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집중해 주세요. 아까 회전근개가 어깨 통증의 85%를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회전근개가 손상되어 있어도 모두가 아픈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초음파나 MRI에서 힘줄이 찢어져 있는 게 보이는데 본인은 전혀 통증이 없이 잘 사는 분들이 계세요. 반대로 영상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선생님 너무 아파서 밤에 잠도 못 자요 라고 호소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요, 어깨가 아픈 진짜 원인이 MRI에서 보이는 것만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뭐가 통증을 만들고 뭐가 통증을 막아주는 걸까요? 여기서 어깨 통증에 있어서 근막의 중요성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제 채널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근막은 단순한 포장재가 아닙니다. 근막에는 자율신경 종말, 골직원기관, 루피니 소체, 파시니 소체 같은 것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어요.
이름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근막은 신경과 감각 수용체가 밀집해 있는 감각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 감각 안테나 같은 거예요. 근막이 뻣뻣해지면 왜 어깨가 아프게 될까요?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신경 전달에 문제가 생깁니다. 근막이 뻣뻣해지면 그 안에 있는 신경과 감각 수용체 등의 신호 전달이 이상이 생겨요. 이게 통증을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근막의 문제는 초음파나 MRI 같은 영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전혀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문제가 없는데 어깨가 아픈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미스터리의 답이 바로 이겁니다. 둘째, 조직의 재생과 회복에 불리해집니다. 근막 안에 있는 섬유아세포라는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는 기계적인 자극을 받으면 조직을 재생하는 신호를 보내요. 이 과정을 메카노 트랜스덕션, 즉 기계 신호 전달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근막이 뻣뻣해지면 손상된 어깨 힘줄이 회복하는데 훨씬 불리한 환경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느려지니까 통증은 더 오래 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움직임에 있어서 불리해집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회전근개 손상이 있더라도 근막의 탄력성이 잘 유지되어 있다면 움직임에 있어서 보완이 됩니다. 근데 근막이 뻣뻣하다면 회전근개 손상을 근막의 탄력성으로 보완하기 어려워지고 움직임이 계속 제한되면서 회복은 더 더뎌지고 근막도 더 뻣뻣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근막이 뻣뻣하면 신경의 신호 전달에 문제가 생겨 통증이 유발되고 손상된 힘줄을 회복하기에도 불리하고 움직이기 더 힘든 상태가 돼서 다시 근막은 더 뻣뻣한 상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만성적인 어깨 통증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영상 검사에서 이상이 있어도 근막이 건강한 분들은 어깨가 안 아프기도 합니다. 건강한 근막이 힘줄의 손상으로 유발되는 문제들을 보상해서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거죠. MRI에서 힘줄이 찢어져 있는데 안 아프다는 분들의 비밀이 바로 이겁니다. 그럼 방법은 하나예요. 근막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2024년 발표된 연구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만성 어깨 통증을 가진 18명을 대상으로 근막을 마사지로 풀어줬더니 어깨의 움직임 범위가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통증도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근막 마사지를 하면 어떻게 근막이 건강해질까요?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근막 마사지를 하면 마찰을 통한 열 생성과 기계적 압력으로 근막 사이에 굳어있던 히알루론산이 부드러운 상태로 바뀝니다. 히알루론산이 뭐냐고요? 근막과 근막 사이에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물질이에요. 수도관에 비유해 볼게요. 수도관 안에 녹이 끼면 물이 안 흐르잖아요. 히알루론산이 굳으면 바로 그 상태가 됩니다. 근막이 서로 들러붙어서 뻣뻣해지는 거예요. 마사지로 풀어주면 이 녹이 제거되는 겁니다. 그 결과로 근막의 탄력성과 미끄러지는 특성이 회복하면서 신경도 풀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근막 마사지를 하는 과학적 근거입니다. 이제부터 실전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따라 하시면 어깨가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겁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근막 부위들은 부드러우면서도 지그시 깊게 압박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압박 시간은 짧게는 5초에서 길게는 1분까지 유지하셔도 돼요. 내가 최대한 견딜 수 있는 통증 강도를 10이라고 했을 때 4에서 5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너무 아프게 하면 오히려 근막이 더 긴장하고 상하거든요. 가능하면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면서 진행해 주세요. 첫 번째부터 갈게요. 첫 번째는 상부 승모근입니다. 상부 승모근은 목 뒤에서 어깨까지 연결되어 있는 큰 근육이에요. 현대인들이 컴퓨터 작업을 할 때 가장 많이 긴장시키는 근육이죠. 풀어주고 싶은 쪽의 승모근 방향으로 머리를 약간 기울여서 근육을 이완시켜 주세요. 그리고 손가락 끝을 이용해서 목과 승모근 사이부터 어깨 바깥쪽까지 골고루 풀어줍니다. 두 번째는 중부 승모근입니다. 척추와 견갑골 사이에 위치하는 게 중부 승모근이에요. 견갑골을 뒤로 당기고 안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마사지볼을 척추뼈와 견갑골 사이에 위치시키세요. 벽 쪽으로 체중을 실어서 압박을 잘 유지하고 몸을 움직이면서 근막을 풀어주세요. 자극이 느껴지는 부위가 있으면 그곳에 머물러 집중적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극하근입니다.
견갑골 뒤쪽에 견갑극 아래에 위치하는데요. 여기는 회전근개의 일부고 어깨의 외회전과 안정화를 담당합니다. 이 또한 벽에 등을 기대고 마사지볼을 견갑골 후면에 위치시키세요. 특히 견갑골 하단의 모서리가 민감한 근막 마사지 포인트입니다. 몸을 움직이면서 풀어주시고 근막의 압박을 유지하며 팔을 천천히 움직여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까지가 등 쪽 근막이었고요. 이제 어깨 앞쪽과 팔 쪽으로 넘어갑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등 쪽만 풀고 끝내시는데 앞쪽과 팔 쪽을 빼먹으면 효과가 반밖에 안 나요. 꼭 끝까지 같이 해주세요. 네 번째는 삼각근입니다. 삼각근은 전삼각근, 중삼각근, 후삼각근으로 나뉘는데요. 어깨를 앞, 옆, 뒤에서 감싸고 있는 근육이에요. 반대쪽 손을 이용해서 삼각근의 근육이 힘줄로 모이는 부분, 그 부분의 근막을 주로 풀어줍니다. 앞, 옆, 뒤까지 골고루 풀어주세요. 다섯 번째는 이두근입니다. 이두근의 장두는 견갑골에서 전완까지 연결되는데 장두의 건은 어깨 통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팔꿈치를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반대쪽 손으로 상완 전면을 감싸듯 잡으세요. 손으로 쥐면서 이두근의 근막을 풀어줍니다. 위에서부터 팔꿈치 안쪽을 향해서 이동하면서 풀어주세요. 여섯 번째는 삼두근입니다. 삼두근의 장두는 견갑골에서 시작해서 팔꿈치까지 연결됩니다. 팔꿈치의 신전뿐 아니라 어깨의 신전에도 관여합니다. 팔을 들어서 머리 위에 얹어주세요. 이 자세에서 반대쪽 손을 이용해 팔 후면에 삼두근 근막을 손으로 쥐어서 풀어줍니다. 겨드랑이부터 팔꿈치를 향해 이동하면서 꼼꼼하게 풀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일곱 번째, 대흉근입니다. 가슴 근육이죠. 대흉근은 흉골, 쇄골, 상부 늑골에서 시작해서 상완골에 부착되는 근육인데 어깨의 굴곡, 내전, 내회전을 담당합니다. 풀어주고자 하는 쪽의 팔을 들어주세요. 반대쪽 손으로 가슴 위쪽의 대흉근부터 겨드랑이 바로 아래까지 손으로 쥐면서 풀어줍니다. 팔을 들기가 어렵다면 팔을 편하게 내려 이완한 자세에서 반대쪽 손으로 가슴의 대흉근 근막을 꼼꼼히 풀어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7개의 근육의 근막 마사지였습니다. 근막 마사지만으로도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아쉽습니다. 풀어준 근막을 늘려줘야 효과가 오래갑니다. 근막 마사지로 긴장을 풀었다면 이제 스트레칭으로 유연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흉추와 견갑골의 움직임을 좋게 만들어주는 동작 위주로 할 예정이에요. 왜 흉추까지 하냐고요? 흉추가 뻣뻣하면 어깨가 대신 무리해야 하거든요. 어깨만 풀어주는 게 아니라 흉추까지 같이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흉추 신전 스트레칭입니다. 테이블이나 의자 앞에 서세요. 양팔 팔꿈치를 테이블에 올리세요.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상체를 숙여줍니다. 옆구리와 등의 자극을 느끼면서 30초간 유지해주세요. 이 동작은 흉추의 가동성을 좋게 하고 광배근의 근막도 늘려줍니다. 30초씩 3세트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흉추 회전 스트레칭입니다. 내발기기 자세에서 시작하세요. 오른팔을 몸통 아래로 통과시켜서 왼쪽으로 쭉 뻗어줍니다. 오른쪽 어깨와 머리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회전하세요. 이 자세를 20초 유지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하시고요. 이 운동은 어깨, 삼두근, 광배근의 근막을 함께 늘려줍니다. 세 번째는 문틀 가슴 스트레칭입니다. 문틀 양쪽에 팔을 대고 서세요. 한쪽 발을 앞으로 내밀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팔꿈치 높이를 바꿔가면서 대흉근의 여러 섬유를 골고루 스트레칭하는 거예요. 팔꿈치가 어깨 아래, 어깨 높이, 어깨 위에 놓이게 하면서 각각 스트레칭합니다. 한 발을 앞으로 내디디면서 가슴을 문 사이로 밀어내는 느낌으로 하세요. 각 높이에서 30초씩 유지, 이것을 반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운동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거 하나면 어깨가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마사지와 스트레칭으로 근막을 이완시켰다면 이제 운동을 통해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풀기만 하고 강화를 안 하면 다시 뻣뻣해져요. 어깨의 정상적인 움직임을 위해서는 견갑골이 잘 움직여야 해요. 이를 위해서는 전거근과 하부 승모근의 기능 회복이 핵심입니다.
제가 쉬운 동작 딱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Y raise라고 부르는 동작인데요. 서서 벽에 머리, 등, 허리를 대고 발은 벽에서 반발자국 정도 내밀어 주세요. 양팔을 앞으로 쭉 뻗고 엄지를 세워줍니다. 이제 팔을 Y자 모양으로 올립니다. 전부 올렸다면 다시 천천히 내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팔을 굽히지 않고 쭉 편 채로 견갑골이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잘못된 자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상부 승모근이나 팔 힘으로 올리는 게 아닙니다. 견갑골이 움직여서 팔을 올리는 느낌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천천히 10회씩 3세트 합니다. 처음에는 쉬워 보여도 제대로 하면 등 근육에 확실히 자극이 와요. 이 운동 하나만 꾸준히 해주셔도 견갑골의 안정성이 좋아지면서 어깨 통증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오늘은 어깨 통증과 근막의 관계, 각 근육별 근막 마사지, 스트레칭, 운동까지 전부 다뤄봤습니다. 처음에 팔 올려보셨죠? 오늘 알려드린 근막 마사지 7가지, 스트레칭 3가지, Y레이즈 운동을 2주만 꾸준히 해보세요. 그리고 다시 팔을 올려보시면 분명 달라져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번 강하게 하는 것보다 매일 10분씩 부드럽게 해주는 게 근막 건강에 훨씬 효과적이에요. 근막에 대해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이미 일본과 유럽에서는 유명한데 한국에서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채널 구독해 두시고 근막 건강 정보를 꼭 알아가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어깨 통증 개선에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잘 만져야 당신의 몸이 살아납니다. 정우주의 근막 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